예, 12번째 시간이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혹시 다 보셨겠지만 안 합니다. 예, 못 하는 거죠. 예, 논술 전형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학교에서 메일 보내주기 전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오전에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공지를 드렸는데 우선 좀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그래요. 이번에도 온라인 시험으로 볼 건데 온라인 시험 보는 것도 2주 동안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강을 하게 되면은 보강일자가 시험하고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는 거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험 기간에는 뭐 수업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전에 다 할게요. 예.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그냥 온라인 강의를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지장은 없게 할 거고요. 시험은 오프라인 하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세 번 하게 되면 이번에 원래 오프라인 강의 할 예정이었던 분들이 그대로 그냥 옮겨 갈 거고요. 만약에 2번을 하게 되면 원래 6일 13일 2번을 하기도 그래요. 그쵸? 저희가 다음 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죠. 29일 6일 13일. 그래서 아마 원래 예정이셨던 분들은 강의실이 뭐 넓어서 예, 나눠서 그냥 2번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거의 한 번 더 하긴. 그래서 그러면 또 시험하고도 약간 겹치고 이상하게 되죠.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뭐 변경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오늘 있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가 변경을 하긴 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예, 변경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은 주세요. 뭐 이틀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는 한 번은 그래도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갑자기 부득이하게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동선 겹쳐서 참석을 못한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시면은 학교 방침도 그렇고 최대한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드린 것 같으니까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 형법 하는데 형법 저번에 잠깐 봤죠. 예, 뒷부분이 조금 시간상 그래서 봤는데 저번에 제가 보통 이게 일주일 온라인 강의가 올라가는데 계속 제가 늘려드리는데 좀 오류가 있었나봐요. 이번 학기는 제가 오류가 많아요. 뭐 늦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저번 학기는 거의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본인 생각에 이 정도인데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지막 강의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뭐 2주 이렇게 3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험 기간이 있어서 제가 시험 볼 때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우선 시험 전에는 보셔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러고 제 과제물도 내드려야 되는데 과제물이 원래 있으니까요. 영어 감상은 또 못하게 됐어요. 인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내드릴게요. 그냥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기말고사가 실질적으로 시험이라 중간고사나 과제물은 형식만 잘 맞추면 남들하고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나진 않아요. 기말고사도 온라인이라 이제 다들 오픈북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오픈북으로 봐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뭐 잘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하고는 당연히 차이는 납니다. 시간을 짧게 할 거니까요. 알고 풀면은 빨리 풀 수 있고, 모르고 풀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픈북인데 포기가 되나요? 예. 한두 문제 풀고서는 안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웬만하면 수업 일수만 지장이 없으면 뭐 하긴 학점을 잘 받으셔야 되니까 그냥 그러시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재수강이 아니라 꼭 드랍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러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성적이야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예, 다른 거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형법을 간단히 보면,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형법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맞아요. 근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험해 보실 일은 없죠. 주변에서나 어떻게 상해는 그냥 때려서 멍들면 다 상해예요. 이런 경험해 보실 수 있지만 살인 같은 경우에는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살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뒤쪽에서 보시는 명예훼손 뭐 이런 게 가장 많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상담 신청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명예훼손, 모욕. 뭐 제가 계속 수업 중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당사자들이 욕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이러면 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박하죠. 네, 각박한데 가장 손쉽게 상대방한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긴 해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뭐 폭행. 근데 이게 또 처벌이 그렇게 뭐 약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 기소유예 정도 한 번 정도 나오겠죠. 근데 기소유예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면 벌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 나와요. 아무리 뭐 처음에 조금 나온다고 해도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그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참 깝깝해지죠. 예. 갑자기 어디서 50만원 100만원 그냥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 50만원 100만원 안 낸다, 예. 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노역장 구치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일하고 나와야 돼요. 일당 10만원으로.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황제 노역 해가지고. 그게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참 그렇긴 해요. 예. 일반 뭐 절도나 이렇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진짜 돈 없어서 훔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좀 딱한 분들이 있긴 해요. 그분들 뭐 돈 없으니까 당연히 노역장으로 갑니다. 벌금을 받아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해요.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집행유예가 더 형량이 높은 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형이에요. 실형.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만 유예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벌금을 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해달라, 그냥 집행유예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렇고. 아무튼 뒤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제 많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음란 뭐 이런 거 때문에 불법으로 금지되는, 뭐 음양,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 전송하고, 뭐 중학에는 이제 N번방 사건 뭐 좀 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선고받았죠. 그런 사건도 있지만, 요즘에 나중에 보셔서 알겠지만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로 해서 왕게임도 해요. 그 이상 제가 아는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 이용해서 초등학교 애들이죠. 보통 초등학교 애들이 왕게임이나 이런 걸 한대요. 전 그런 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큰일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시작을 해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자기네들끼리 음란한 영상이나 아니면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그냥 주변에서 본다거나 이래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송하거나 이러지 않았어도 공모로 가담한 걸로 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처벌까지는 아닌데, 처벌은 안 하죠. 선처는 해주긴 하는데 뭐 그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점점 이제 그 스마트 통해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많으니까 가상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좀 많아져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처벌받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부주의해서 어떻게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되게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 뭐 확실한 미필적 고의도 있겠죠. 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분을 던진다, 베란다에서 뭐 10층인데 우리 집이 베란다 던진다, 밑에 내려가다 다른 사람 맞으면 당연히 상해를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그런 것처럼 확실한 미필적 고의도 있지만 긴가민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도 힘들죠. 어떤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다고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뭔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죠. 살인 예비. 살인 예비했다. 살인. 남자친구한테 칼 던져서 맞아서, 정말 가능성이 뭐 희박까지는 아니지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체계는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뭐 이게 법학 전공 강의는 아니긴 한데, 나중에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벌되는 조항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식품위생법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그 건축법 같은 데에서도 뭐 건축행위 잘못하면은 벌칙, 부칙에 따라서 처벌되는 조항들이 막 있어요. 면대라고 하죠. 면허대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실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범죄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실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재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인죄가 실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못합니다. 처벌 대상이라는 게 이제 규정이 있다는 거죠.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구성요건이나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구성요건 뒤쪽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아만 두세요. 내용만 알면 나중에 대입시키는 건 뭐 수학이 아니라 산수 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볼게요. 이제 죄형법정주의라고 했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뭐 몇 년 이상, 벌금 얼마 이하, 뭐 몇 년 이하, 뭐 이런 게 적혀져 있죠. 형벌에 보면은.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중한 범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징역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소시효도 긴 거고요. 공소시효가 긴 거는 그만큼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게 뭐 형법이 이제 처벌을 하려고 있는 법은 맞지만, 이런 법률로 인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처벌을 받겠구나, 이런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까지 형벌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지가 돼야 돼요. 법률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딱 그냥 보시면 알겠죠.
성문 법률주의. 저희 나라는 불문법이 아니죠. 법률로 이제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거기에 따라 뭐 불문법은 그냥 뭐 판례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속되는 축적되는 뭐 자료나 판례나 이런 걸로 법률이라고 하긴 그렇죠. 관습법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는 명확성 원칙 보고 이게 뭐 처벌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애매하게 써서 이거는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벌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총도 어떤 총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어떤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보고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내가 죄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어디서 판단하느냐? 헌재로 보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법률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재판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죄에 위반됐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 거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됐다. 그래서 헌재로 보내서 위헌이 되면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때까지 재판이 중지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권으로 했다고 하면요, 나중엔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추 적용 금지 원칙, 뭐 다른 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하고 총하고 만약에 비슷하게 보는, 계속 총 얘기만 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칼로 죽였을 때 처벌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총으로 죽였을 때도 처벌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칼하고 총하고는 또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또 뭐 이건 비슷하니까 또 하긴 흉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몽둥이로, 그쵸, 몽둥이 펜 뭐 이런 거 좀 성질을 달리하는 것들, 펜 정도가 그렇겠네요. 다른 건 흉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펜도 영화에서는 흉기지만 실질적으로 찔려서 죽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종이로 만든 총 뭐 이런 거 당연히 위해성이 없겠죠. 그런 데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데 이게 뭐 공이, 피스톨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모형총에도 유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비비탄 총 이런 거에도. 그래서 그 휴대한 거를 처벌한다. 이건 이상하죠. 예. 총은 총인데 위험을 뭐 아프긴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뭐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에 비례해서 절도를 한 거하고 사형을 하는 거하고, 절도를 한 거하고 살인을 한 거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면, 처벌 범위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거 되게 불합리하겠죠. 누가 봐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빵 하나 훔친 거하고, 뭐 당연히 동일하게 처벌은 안 하겠지만 누굴 죽인 거하고 당연히 달리 봐야 되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 적용 범위, 행위시예요. 행위시의 법률 처벌 규정이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형법에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뭐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처벌된다고 난 몰랐다, 이게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처벌되는 규정 자체가 없는 거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고, 규정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와서 많이들 그래요. 이제 농지법 위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농지법 위반 같은 거 다 생각하면서 뭐 전용하고 이러진 않아요. 뭐 그 NH나 이쪽에서는 한참 문제가 됐지만, 그냥 일반인들 기준이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 이게 소작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농사 짓는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맡겨놓잖아요. 그것도 범위가 있어요. 그 조건이 있고 맡길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르죠. 단순히 모른다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가서 저는 이게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으니까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된다고요. 아무튼 행위시, 그래도 행위시에는 그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처벌하는 법률이. 장소적 적용법이 속지주의, 뭐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뭐 이게 내란 외환 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속지주의, 기국주의 뭐 이런 것 중에 그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그 뭐죠? 비행기 안은 영토가 날아다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나라 항공사에서는 그 나라 법률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동 피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보안전법인가? 저도 한두 번밖에 안 해봐서 정확하지 않은데, 뭐 기내에서 난동 펴가지고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종종 있더라고요. 한 번은 좀 오래된 사건인데, 그 중국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서, 근데 참 신기하긴 해요. 그분이 뭐 딱 뚜렷한 직업도 없고,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갓 졸업한 것 같은데, 중국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한 달에 두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해나 봐요. 비행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뭐 싸긴 쌌죠. 예, 저가항공도 있고. 근데 거기로 가는 거는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거길 가는 비행기 편이. 예,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릭 같아요. 예, 뭐 제가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마시더라고요. 이미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갔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또 면세점에서 백주를 삽니다. 여러분 고량주 뭐 이런 거 아시죠? 마오타이주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도수 높은데 센 술, 그쵸? 예, 먹으면 막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근데 중국의 좋은 술들은 향은 좋죠. 그래도 아무튼 그런 수정방 이런 거, 그런 걸 샀나 봐요. 근데 그거를 마신 거예요, 그냥. 예, 기다리면서. 대단하죠. 그렇게 마시고서는 이제 거의 한 반병 정도 마셨나 봐요. 인사불성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스튜어디스 분한테 이제 뭐 항의도 하고, 뭐 욕설도 하고,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고 이제 대한항공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될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뭐 경유해서 가든지 아니면 가끔 만나러 가든지 뭐 그렇겠죠. 하여튼 그때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한다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외국에서 형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으면은 쫓겨납니다. 보통. 뭐 추방당한다고 하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도 이제 수감을 해서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하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왜 외국인 범죄자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건 얘기도 많았어요. 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얼마 이상이긴 한데 200만 원이었나 얼마였네 있어요. 그 출입국 관리소에 우선 갔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추방을 해요. 그냥 며칠 안에 비행기표 사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특히 그래요. 벌금도 그런 경우가 많고 뭐 그래서 형을 안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전에 그 우리나라 사람도 멕시코 같은 데서 마약 운반책으로 잡혔다가 되게 우여곡절 끝에 나오고 이러신 분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만 전달해주면, 가지고 나가주면 된다고 부탁받고 나갔는데 그게 마약이어서 체포당하고, 거기서 영사관이나 이쪽에 도움을 제대로 못 받아서 힘든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진짜 그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와서도 재판을 받고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외국에서 만약에 형을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부 면제나 강경을 해줘야지 맞겠죠. 여러분 생각에도 뭐 정말 중환자를 저질러서 뭐 공분을 샀다 이러면은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뭐 교도소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당연히 힘들라고 있는 거죠. 힘들겠지만 특히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있는 교도소나 이런 데 수감되어 있는 거는 정말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하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겪어보시겠지만 해외에 나가고 이래서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또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인데 계속 뭐 살인이 가장 간단하니까요. 사람한테 폭행을 하면 처벌을 받죠. 살인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 자체가 이제 구성 요건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쵸,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폭행치사도 있을 수 있고 상해치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살인도 있을 수 있고 살인에는 뭐 존속상해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위는 다를 수 있는데 그 각각의 경위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폭행을 해서 사망을 하면은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를 갖고서는 뭐 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둔기로 흉기로 내리쳐서 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폭행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순히 뭐 단순한 건 아니죠.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진짜 잘못돼서 죽었어요. 상해도 그렇고요. 상해는 폭행은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삿대질 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죽었어요.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진짜 있었고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삿대질 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건 폭행이죠. 근데 폭행하고 상대방이 그 폭행을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져서 사망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폭행치사가 되는 거예요. 뭐 가실치사 이런 것도 있고 그 상해치사는 주먹으로 때렸어요. 얼굴 때렸는데 잘못 맞아서 뭐 급소를 맞았다던가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럼 상해치사가 되겠죠. 살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살인할 의도를 갖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있고 그게 구성 요건이에요. 그냥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한다. 그 행위를 나열하는 게 아까 전에 면허 대여라는 게 있었죠. 건설업은 면허 대여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이 종합건설사가 아니면은 일정 범위 이상은 건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허만 가져오는 거죠. 그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서는 대신 짓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많이 행해지지만 불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되겠죠. 그런 식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때문에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정해지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 처벌되는 대상은 그런 거. 그 축산업법 위반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냉동된 상태의 냉동고기죠. 그거를 다시 해동을 시켜서 팔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고기가 되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맛은 틀리겠죠. 근데 더 비싸게 팔리겠죠. 냉동보다는 생고기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냉장고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냉동을 했다가 냉동고기를 다시 녹여서 팔았을 때 이게 뭐 구성요건이나 이런 데 해당되겠죠. 위법성은 뭐 뒤에서 이제 정당방위 뭐 이런 걸 보겠지만 이 사람이 한 이 구성요건의 행위가 위법한가 불법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정당방위 그리고 정당방위가 정말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정당방위도 보통 이제 막는 행위잖아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요. 구속요건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보통 폭행이나 상해겠죠.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때리려고 하는데 팔로 막아요. 예, 막았는데 그것도 상대방의 팔에 대한 가격이긴 하죠. 그러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그거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겠죠. 예, 당연히 그냥 막았을 뿐이니까. 그런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요. 책임 무능력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촉법소년 뭐 이런 걸로 해서 책임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두죠. 기대 가능성 같은 거예요. 이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행위를 안 할 수 있었는지, 뭐 저번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진짜 보이지도 않고 바로 내 눈, 마치 자살을 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튀어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이걸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위법은 하다. 차로 사고를 냈으니까 구속요건 당연히 해당되겠죠.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으니까. 근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아니면 옆에 뭐 낭떠러지가 있었다. 거기로 빠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그럼 본인이 죽어야죠. 예. 그런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이 되죠. 책임이 조각이 되면은 이 세 개가 다 갖춰져야지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예. 뭐라도 하나 탈락이 되면은. 근데 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뭐 공모를 하고 방조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위법성 전제 사실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 뭐 이런 것처럼, 뭐 아무튼 디테일한데 그런 거는 뭐 전공 가서 배우는 거고. 가끔 써요. 가끔 실질적으로 쓰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잘 배워두세요. 혹시 전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쓸 일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 좀 볼게요.